차는 2017년식 G70 슈프림 스포츠 패키지예요. 가격은 약 4,900만원 정도 하는 차인데, 일단 제가 이 시승 후기를 남기기 전에 차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네시스는 AS도 똑같은 곳에서 봤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네시스 AS 센터가 없고요, 동일한 AS 센터에서 입고를 하되 제네시스 AS를 받는 곳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예약이나 이제 일반 정비보다는 조금 더 빨리 AS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앉아보니까 착좌감은, 운전석은 전혀 불편한 점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뒷좌석은 굉장히 좁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는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이 차주도 마찬가지로 혼자 주로 이용하는 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예요. 이게 앞 타이어는 2254019예요. 뒷 타이어는 255 35 19고요. 이게 뒷 타이어가 더 넓어요. 그래서 일단 콤포트 모드로 달리면 차가 간단하게 나가면서, 또 요철이나 이런 충격이 왔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느낌이에요. 소음도 2.0인데 방음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이 크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생각 외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전면 유리가 이중차음 접합 유리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문짝이나 이런 하부나 이 대시보드 밑에 방음 처리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내 주행에서의 소음은 굉장히 조용해요. MDPS 타입이 R타입인데, 이 R타입이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 핸들이 예민하다, 살짝만 핸들을 틀어도 바로 반응을 합니다. C타입보다는 한 템포가 빨라요. 차의 진행 방향이 핸들을 트는 곳으로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약간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발 상황이라든지 슬라롬 테스트를 할 때 약간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있겠죠. 그 핸들이 R타입이라서 쏠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얘는 핸들을 똑바로 잡았을 때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원래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무튼 조향장치는 이 R타입 MDPS를 탑재를 한 이 G70이 일반적인 준대형이나 뭐 그랜저까지 이런 핸들보다는 훨씬 조향감이 좋아요.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로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에가 4P고 뒤에가 2P인데, 일반적인 K7은 1P죠. 그 1P라는 것이 피스톤 개수를 말하는 건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피스톤이 1개고 2개고 3개고 4개고 뭐 이렇다. 앞에는 4P고 뒤에는 2P입니다. 브레이크는 K7 뭐 그랜저보다는 잘 잡혀요. 이 차의 성능은 8단 자동 변속기와 255마력의 터보 GDI 엔진이에요. 제로백은 보통 한 7초에서 8초 사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달리는 느낌 자체는 그 가상 배기음 사운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랜저 3.0이나 K7 3.0보다도 체감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재밌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이건 RPM을 높게 쓰지 않는데, 패들 시프트로 이제 변속을 하면 ORPM을 이용하면서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이 서스펜션 자체가 일반 평상시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노면에 있는 소음도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노면의 소음과 진동이 약간 평소보다는 전달이 되지만 기분 나쁠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할 경우에 그 가상 사운드 배기음이 RPM을 4000 이상 썼을 때 더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스피커에서 나는 가상 사운드라는 느낌은 크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차가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는 확실하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1.3 터보가 아니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을 살 바에는 3.3을 사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 터보도 괜찮아요. 굳이 3.3까지 안 가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해서 이 8단 중에 3단 5400rpm을 썼을 때 시속 120km까지 나와요. 거기서 4단 변속하고 하단에서 엑셀을 조금만 더 밟고 있으면 금방 또 130, 140, 150까지 올라가는데, 이 속도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3도 괜찮지만 2.0 터보도 충분히 타고 다닐만 하고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패들 시프트를 한번 건들면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안 와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려면 패들 시프트로 하는 게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엔진 성능은 아주 좋진 않지만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3보다는 연비도 2.0이 더 나을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보 GDI이기 때문에 터보가 들어간 차들은 대부분 다 터보렉이 있습니다. 이 터보렉이 뭐냐면 악셀을 밟았을 때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느립니다. 반응이 움찔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다 터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디젤차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차도 터보 GDI라 터보렉이 있을까 해서 제가 밟아봤는데 디젤차의 그런 터보렉과는 또 틀려요. 반응이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들고 한 템포 가시는 것보다는 약 3분의 1 템포 정도 쉬고 나가는 것 같아요. 255마력의 힘이 6000rpm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6000rpm까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00rpm까지만 써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가 있고 힘이 딸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제가 혼자 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래. 여기서 3단을 놓고 제가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정도밖에 타지 않아서 놓친 부분도 많았겠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3.3은 더 좋겠지만 2.0 터보의 출력도 전혀 불편함 없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의 가격이 약간 고민은 될 것 같아요. GDI 엔진의 내구성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스포츠 패키지 옵션만 들어간 2.0이 4,250만 원인데 이게 가성비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